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오효수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설 명절 월요일에 열린 V리그 2경기 두 분과 함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 해설위원, 정다우 기자 어서 오세요. 오늘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봅니다. 연승 중인 GS칼텍스뿐만 아니라 연패에 놓여있는 페퍼저축은행도 최근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다만 그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던 양팀의 주축 선수가 나란히 결장하는 변수가 생겼는데요. 어떤 분위기가 펼쳐졌을지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누가 먼저 셋포인트에 갈 것인지. 지금 3개째예요. 20점대 들어와서 네. 서브 범실만 3개째입니다. 24대 23 셋포인트. 자, 듀스로 갈까요? 때립니다. 블로킹. 자, 위기의 페퍼저축은행. 리알리드 약해요. GS칼텍스 세트를 끝낼 좋은 기회. 가운데. 수비. 자, 수비됐습니다. 때립니다. 듀스로 갑니다. 이한비 24대 24. 자, 첫 세트부터 듀스입니다. 강소희 여기서 공격은 어렵고요. GS는 확실해야죠. 길게 보냈지만 아웃입니다. 벗어납니다. 지금 GS칼텍스는 비디오 판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의 마무리 능력 괜찮습니다. GS칼텍스 고비가 왔습니다. 문지훈. 힘이 됐죠. 고비 때마다 문지훈 선수를 보내요. 이번엔 어디로 갈지. 강소희 선수가 있어요. 또다시 문지훈 막혔습니다. 연타예요. 페퍼스 세트 끝낼까요? 이한비 끝냈습니다. 1세트 페퍼저축은행. 자, 그 고비를 정말 잘 넘긴 페퍼저축은행이고요. 예. 들어왔어요. 동점 서브 득점에 리알리드. 2대0을 만들 수 있다면 자, GS가 흔들릴 건데요. 왼쪽에 강소희입니다. 네. GS의 셋포인트. 1세트처럼 듀스로 끌고 갈까요? 중앙 백어택. 자, GS 세트를 끝낼 기회입니다. 강소희. 흔들었어요. 그리고 서채원 성공입니다. 2세트도 듀스로 갑니다. 자, 수비도 좋았고 이고은 선수가 멀리 따라갔지만 연결도 정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도 듀스입니다. 자, 여기서 네. 다시 강소희. 서브 좋아요. 자, GS칼텍스 2세트를 끝낼 완벽한 찬스볼. 갑니다. 네.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잘 밀어줍니다. 블로킹 한수지. 자, 타이밍이 정확했습니다. 네. 네, 7번째 기록입니다. 지금 현재 리그 블로킹 1위에 있는 선수고요. 예, 9대 18 역전. 서브 득점. 20대 18.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네. 리시브 잘 됐습니다. 블로킹. 네. 아, 결정적인 가로막기 득점. 자, 스코어가 벌어집니다. 22대 19. 리시브 길어요. 다이렉터. 제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이한비입니다. 분위기가 넘어갔습니다. 자, 이 3세트의 헤로인 이한비 선수입니다. 여기서 리시브 하나 너무나 중요하고요. 블로킹! 동점 블로킹! 아, 결정적인 득점입니다. 이어가 줬습니다. 23대 19에서 연속 4득점 동점이 됐습니다. 네. 예, 세 포인트에 먼저 가는 페퍼스입니다. 듀스 간다면 1, 2, 3세트 모두 듀스입니다. 자, 3세트 끝낼까요? 끝낼까요? 리알리드 끝냅니다. 들어왔습니다. 페퍼스가 GS를 상대로 처음으로 승점을 챙깁니다. 18대 17. 이한비. 자, 뒤쪽에서 받고 올라옵니다. 선수들이죠. 네.
오른쪽에 리알리드. 네, 들어왔습니다. 다시 동점. 블로킹입니다. 역전 블로킹. 가장 안 돌아가는 자리거든요. 예. 4세트 때 역전당했던 그 자리입니다. 자, 수비됐어요. 페퍼저축은행 기회입니다. 리드의 공격. GS의 반격. 길게. 김혜빈 넘어가는 볼입니다. 다시 GS 문지우 블로킹. 몬스터 블락. 김지훈 세터. 리알리드 강타. 자, 살렸어요. 날아갔어요. 돌아옵니다. 다시 준비. 리알리드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21대 19. 자, 리시브 살짝 불안해요. 리드의 연타. 오른쪽. 네네. 다시 GS입니다. 왼쪽에 강소희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네. 21대 21 동점. 21대 21. 자, 리시브 중요하죠. 뽑아줍니다. 리알리드 나갑니다. 나갑니다. 하지만 확신을 하고 있는 리알리드 선수고요. 예, 전영아 주심은 터치아웃 판정 22대 21, 22대 22. 리알리드 강타 성공입니다. 23대 22. 오른쪽 밀렸어요. 나갔어요. 밀립니다. 나갔어요. 아, 중요하죠. 예. 예. 판독 결과 노터치로 자,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예요. 어, 추가 판독을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GS 칼테스 팀에서 인 아웃에 대한 추가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예. 아, 판독 결과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승 가능성 네. 높아집니다. 매치 높아지죠. 포인트입니다. 2점 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GS 칼텍스 듀스로 끌고 갈까요? 경기 끝날까요? 백어택 끝납니다. 페퍼저축은행 시즌 두 번째 승리를 오늘 홈에서 달성합니다. 일단은 뭐 다음 경기를 좀 더 중점을 두겠다고 했던 페퍼저축은행인데 일단은 저희가 리시브적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공격보다는 이제 리시브를 좀 많이 버텨줘야겠다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형 언니가 저희끼리 안에서 코트 안에서 선수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줬고요. 또 중요한 득점을 할 때마다 언니가 밖에서 파이팅을 해주시는 모습 덕분에 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더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가장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일단 제가 오랫동안 지금 경기 때문에 집에도 많이 가지도 못했고 그래서 부모님 얼굴 본 지도 꽤 오래됐는데 또 명절이니까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승리를 했다고 딸 잘하고 있다고 약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GS 칼텍스 상대로 창단 첫 승을 거두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리알리드 선수가 양팀 최다 29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요. 박경현 선수와 이한비 선수의 집중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GS 칼텍스는 모마 선수가 없는 가운데 국내 선수들이 힘을 내봤지만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설 명절에 광주 홈을 찾은 팬들께 정말 값진 시즌 두 번째 승리를 선물하게 됐습니다. 오늘 리알리드 선수와 또 이한비 선수, 박경현 선수의 활약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최근에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지만 20점대 이후의 결정력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연패가 생겼는데 그 부분을 극복해냈어요. 그렇습니다. 리알리드 선수가 잘하고 뭐 초반에는 좋은 공격을 하다가도 20점 이후에 결정적인 순간에 범실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면 소극적인 경기를 해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부분을 리알리드 선수가 많이 부담감을 덜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이 그 버티는 힘, 네. 끝까지 하는 힘 이런 것들은 점점 조금씩 힘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팀들이 경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지금 페퍼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리알리드가 사실 이제 외국인 선수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와서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이제 본인들이 하는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점
좀 이게 받아들이면서 좋은 공격을 하고 있고요. 또 이한비 선수도 주장으로서 지난해에 이어서 정말 모든 경기를 출전하면서 주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특히 이한비 선수는 뭐 공격에서도 뭐 보이는 공격이지만 서브 리시브 부분에서도 점유율이 33%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한비 선수는 역시 이미 큰 선수였고 네. 이한비 선수 그렇고 리아리드도 오늘 뭐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선수들이 또 함께 힘을 보태준 덕분에 니아리드 선수도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눈이 가는 부분이 오늘 오지영 선수가 나설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문슬기 선수가 그 자리를 잘 메워줬는데 뭐 벤치뿐만 아니라 코트 안에서 리베로 포지션 선수들의 존재감이 정말 빛나는 하루였어요. 그렇습니다. 오지영 선수가 뭐 그 와서 사실 첫 승도 하기도 했고 또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경험이 없는 선수들에게 많은 조언을 하면서 선수들이 어떤 그 의욕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뭐 벤치에서 많은 그 응원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문슬기 선수가 사실 오지영 선수가 오기 전에 본인이 뛰는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렇죠. 오지영 선수가 온 이후에 코트장 밖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러면서 어떤 그 자신에 대한 것도 좀 뒤돌아보고 어떤 의욕이 더 커졌고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선수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그다음에 좀 커진다는 느낌을 늘 가지고 있는데 오늘 문슬기 선수가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리시브도 있었고 또 거기다가 김예빈 선수도 힘을 보탰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웜업존에서 보면서 배운 부분들도 충분히 있었겠죠. 다시 또 기회를 잡은 이후에 또 인상적인 경기력으로 시즌 2승까지 챙길 수 있었던 페퍼저축은행입니다. 반대로 GS칼텍스도 이 주축 선수가 결장을 했죠. 모마 선수가 나설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국내 선수들이 좀 힘을 많이 모아줬어요. 모마 선수가 지난 경기 부상으로 오늘 코트장에 나오지 못했는데 사실 이제 그 GS칼텍스의 색깔을 보면 모마 선수가 큰 공격을 물론 책임져 주고 윙 공격을 위주로 하는 팀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후위 공격이나 큰 공격이 있어야 되는 이 팀에서 오늘 뭐 권민지 선수나 유선 선수나 이 강소희 선수가 주도권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오늘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2점 차였잖아요. 네. 그 2점 차에서는 믿고 줄 수 있는 선수 또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아니면 어려운 디그가 됐을 때는 믿고 보낼 수 있는 하이볼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국내 선수들이 좀 약해 보이고 지금 도로공사하고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고 또 차오는 또 인상공사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 페퍼저축은행 경기에서 승점을 획득하지 못한 거는 GS칼텍스로는 시즌 계속 이어가는데 좀 타격이 커 보이고 네. 빠르게 모마 선수가 좀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네, 모마 선수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두 팀 정말 매 세트가 2점 차 승부를 펼칠 만큼 접전을 펼쳤는데요. 페퍼저축은행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부입니다. 페퍼저축은행 박경현 선수입니다. GS칼텍스 유서연 선수입니다. 여자부 현재 순입니다. 시즌 2승을 신고하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연패를 끊었고요. 반대로 GS칼텍스는 연승 마감, 위태로운 3위에 그대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입니다. 선두 추격과 함께 3위와의 격차를 벌려야 하는 현대캐피탈과 중위권 도약을 위해 부지런히 승점을 쌓아야 하는 한국전력의 맞대결입니다. 천안으로 가시죠. 이번에는 서기덕 선수가 맞습니다. 갑니다. 앞뼈가 들어갑니다. 어택 것이 무대요. 블로킹 동점. 자, 서기덕 선수 리시브. 임성재 스파이크. 다시 한번 역전. 허스봉. 역전 브로킹까지 허스봉. 이제 브로킹 개수도 4대3으로 앞서가는 현대캐피탈. 전방에서 서브 나갔다는 판정인데요. 자,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자, 일단은 비디오 판독이 성공이 됐습니다. 다시 장광인의 서브. 이번도 들어왔어요. 자, 리시브 안 됩니다. 리시브 안 돼요. 또 안테나 쪽으로 오면서 서브 득점. 자, 정광희 선수의 서브가 또 통하면서 16대 13. 다이스
타이스의 서브. 자, 이번도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김선호. 자, 다시 하이볼. 장광인 따라갑니다. 따라갔어요. 하지만 상대진이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현대캐피탈의 득점. 세트포인트 신영석 선수의 서브. 서브 길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세트 역전을 시킨 천안 현대. 다시 한번 오래 올립니다. 자, 이번에 이석이 버텨냈어요. 이번도 하이볼. 임성진 먼 거리에서 쐈습니다. 성공. 석점차. 자, 버텨냈습니다. 임성진. 석공으로 합니다. 어택커버 됐어요. 자, 왼쪽으로 합니다. 타이스가 때립니다. 다시 한번 어택커버. 세 번째는 반대편. 전현 선수. 오레올. 타이스의 서브 타임. 타이스의 서브는 강력했습니다. 일단 파울 시켜놨어요. 오레올의 스파이크 밀어 때립니다. 자, 이석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역 선수의 스파이크 밀어냈습니다. 1세터는 다른 수원 한국전력 정태준 선수의 서브. 선제 덕후. 방빼가 템포이 지경. 완벽하게 빼주고 있는 하승우 세터. 그 선수의 서브 득점으로 끝냅니다. 마음껏 때리느라 마음껏 끌렸어요. 서브 득점! 시정석! 결국에는 오레올 쪽으로 집어넣었는데 참 오레올이 계속해서 겨냥을 했는데 와, 지금은 뭐 오레올이 꼼짝도 못합니다. 그 표현이 딱 맞네요. 주구장창 예. 노립니다. 주구장창. 그러니까요. 딱 맞네요. 예. 자,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돌렸어요. 흔들어 놨어요. 3명 브로커. 오레올입니다. 바운드 됐어요. 따라갈 수 있습니다. 타이스가 따라갔어요. 자, 역전 기회. 이번에는 임성진입니다. 브로커로 됐어요. 넘어가요. 다이렉트로 역전 포인트를 만듭니다. 역전. 서브입니다. 안쪽이에요. 네. 오레올과 박경민 사이 서브 타임이 있네요. 네. 진영호 선수 날 잡았네요. 박경민이 정치 받아냅니다. 시간차로 합니다. 막혔어요. 자, 브로킹이에요. 브로킹으로 점수를 벌리는 수원 한국전력. 상대 움직임을 보면서 정확하게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예. 브로킹 잡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익힌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2위입니다. 갑니다. 장광인 시석도 자, 어떻게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광인 한명 브로커. 장광인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이지석의 디그. 중앙배가 태그로 갑니다. 들었어요? 임성진 자신감이 생겼어요. 구슬 때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 정확히 받아냅니다. 이석. 임성진 브로카웃. 마지막 포인트는 임성진. 자, 이렇게 해서 3세트를 수원 한국전력이 임성진의 강한 서브입니다. 서브까지 강하게. 자, 일단 받아냈고요. 오래오래 연타는 넘기지 못합니다. 역전. 야, 임성진이 완전히 자신감이 생겼네요. 임성진의 자신감은 어디까지? 이번도 들어왔어요. 리시브 들어놨습니다. 붙었어요. 연타로 갑니다. 자, 하승우 세터. 타이스로 갑니다. 영일의 디그. 더 이상은 없네요. 11대9 2점 차. 임성진의 자신감이 꽉 차 있습니다. 임성진의 서브는 자, 들어왔고요. 시 성공합니다. 좀 아웃까지 됐어요. 자, 타이스가 있습니다. 왼쪽. 타이스의 스파이크. 아웃입니다. 자, 이석이 버텨냈고요. 좀 짧은 리시브. 임성진의 스파이크 막혔어요. 한 점 차. 상대전 네 번째 잡아냈고요. 갑니다. 중앙병으로 돌아갑니다. 자, 박경민의 디그였고요. 하이버의 동점 기회. 홍동선이 밀어때립니다. 이석이 바운드 시켰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동점. 15대15. 야, 다시 한번 오래오래 쏩니다. 자, 리시브 안 됐어요. 넬라케 이게 나와요. 이걸 또 볼스틱을 합니다. 야, 황금손. 대단한 손입니다. 시정석. 시정석의 황금손을 통해서 리드를 잃지 않고 있는 한국전력. 어마어마한 브로킹 득점. 안쪽이에요. 득점! 안쪽이에요. 라인에 떨어졌어요. 거의 뭐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한 서브 득점이에요. 야, 서브 2득점의 임성진. 이연승 대신에 서브 경기 끝납니다. 한국전력이 현대캐피탈에게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석점을 확보합니다.
상대전 시즌 첫 승점, 석점 챙기는 한국전력입니다. 타이스 선수와 임성진 선수, 서재덕 선수까지 이 세 선수가 많은 득점을 50% 이상의 성공률로 책임져주면서 경기를 잘 풀어갔죠. 고른 활약이 인상적이었고요. 반대로 현대캐피탈은 오레우 선수를 필두로 허수봉 선수도 힘을 내봤지만 흐름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기 한국전력이 첫 세트를 내주고 출발했는데요. 내리 세 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승점, 석점을 추가합니다. 오늘 이 선수들의 고른 활약이 인상적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모든 부분이 좀 비슷했습니다. 서브나 블로킹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 윙스파이커 3명의 공격 성공률이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이 타이스 선수와 임성진 그리고 서재덕 이 3명의 선수들은 전부 다 50%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23, 18, 16 굉장히 고르게 이상적으로 득점을 분단을 해주면서 경기를 잘 끌고 갔죠. 하승우 선수도 다양한 포지션에서 선수를 활용하면서 상대 미들블로커 라인을 좀 혼란스럽게 했고요. 특히 오늘은 임성진 선수 활약이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 최다 득점 18득점을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연패를 당하는 도간에 늘 2% 아쉬웠던 게 임성진 선수가 조금 더 잘해주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임성진 선수는 분명히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뭐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지난 시즌 득점 기록을 이미 넘어서게 되고요. 오늘 뭐 리시브에서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 효율도 좀 낮았어요. 하지만 공격적인 면, 이런 면에서는 만점짜리 활약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미들블로커 대결에서도 이 근소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한국전력이었는데요. 그 중심에 또 신영석 선수가 있었습니다. 뭐 중앙도 든든하게 책임을 져주는데 서브까지 이렇게 잘하니까요. 뭐 팀이 이기겠죠. 신영 선수는 사실 뭐 늘 기대하는 선수고 네. 늘 기복 없이 제 몫을 하는 선수죠. 오늘도 베테랑답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나 이제 3세트 굉장히 승부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좀 밀리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신영석 선수가 강한 서브로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줬고 연속 득점을 해가면서 15대 13 순식간에 역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현대캐피탈이 최근에 1세트를 잡은 후에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데 아니 KO 펀치를 날릴 만한 그런 서브 연속으로 나왔고요. 그러면서 현대캐피탈이 페이스를 잃어가는 사이에 한국전력은 반면적으로 페이스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4세트 후반에도 좀 운이 따르긴 했지만 먼저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가져가는 블로킹으로 굉장히 좀 결정적인 활약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하승우 선수와 오늘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중요한 순간에는 해결사로 나서는 모습이 믿고 쓰는 신영석이라는 말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확실히 자신만의 뭐 기복 없는 강점을 내세워서 오늘 또 승리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었던 신영석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반대로 현대캐피탈은 경기를 내주게 됐습니다. 앞서 정다우 기자의 설명대로 이 국대 선수들이 좀처럼 좀 공격력이 원활히 풀리지 않으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해야 됐어요. 네, 이번 시즌 현대캐피탈을 상대하는 팀들의 전략은 거의 유사합니다. 네. 이 오레올 선수에게 서브 목적타를 집중을 시켜서 리시브를 흔든 다음에 공격 옵션 하나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 윙으로 몰아주는 그런 느낌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전력도 이 오레올 선수를 향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서브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레올 선수가 리시브가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2단 연결 또 세터의 불안정한 토스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럴 때 허수봉이나 정관우 선수가 그래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오늘 굉장히 풀리지 않았어요. 오레올 선수 개인은 리시브도 잘 받고 공격도 잘 해결을 해줬지만 이 국내 윙스파이커들의 공격이 풀리지 않으면서 이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주고 말았거든요. 반면에 상대는 이 공격수들의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블로킹에서 앞서든 뭐 서브에서 앞서든 간에 경기를 끌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 시즌 이 현대캐피탈이 패배하는 경기들을 보면 대부분 좀 이런 패턴을 반복을 합니다. 정규리그 후반기가 이제 접어들고 또 이제 플레이오프에 가게 될 텐데 최태형 감독은 이 점을 놓고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국내 선수들의 좀 분전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교체도 잦게 나오면서 어려운 경기를 치러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줬던 현대캐피탈인데요. 한국전력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오늘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 순입니다. 5위 한국전력이 승점 석점으로 부지런히 중위권을 추격해 갑니다. 승점 30점이고요. 2위 현대캐피탈은 연패입니다.
1월 24일 화요일에 열리는 경기 미리 살펴봅니다. 먼저 여자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이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한국도로공사 최근에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선두 현대건설을 넘어서야 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캐펠 선수가 돌아와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캐펠 선수의 어떤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해봐야 되겠고요. 특히 뭐 그냥 윙 공격으로 가는 부분은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동안에 카타리나 선수가 있었을 때 후위 공격하는 횟수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윤정 선수가 어떤 타임에 후위 공격을 가야 될지 어떤 타임에는 그냥 윙 공격을 가야 될지 이거를 좀 잘 구분을 해서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른 건 몰라도 후위 공격에 대한 효과는 별로 커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경기부터는 이 부분에 좀 중점을 줘야 되겠고 또 하나는 캐펠 선수에게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배우나 선수에게 시즌 초반 점유율이 높으면서 득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경기를 잘 운영해 나가는데 최근 배우나 선수의 그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너무 단순한 윙공격이 가다 보니 상대의 미들브로커는 그냥 한 명이 배우나 선수를 맞고 두 명이 미리 간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윤정 선수가 볼 배분에 의해서 그 세팅 플레이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지 또 세터의 움직임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고요. 반대로 현대건설은 여자부에서 가장 먼저 4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풀어가고 있지만 또 2위 흥국생명의 추격이 또 거센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야스민 선수가 9경기 나오지 못하게 그중에 그래도 그 3패만 하고 승률은 지금 현재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체력 회복이에요. 김다인 선수는 어쨌든 세타니까 두 번에 한 번은 볼을 만지고 이동 거리도 있지만은 점프 토스 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체력 소모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박연주 선수의 그 체력이 지금은 되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큰 공격을 하는 선수에게는 체력 소모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점유율에서 떨어진 이다현 선수의 점유율이 조금 높아지면서 황현주 선수에게 가는 볼이 조금 더 좋은 볼이 가서 체력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효진 선수에게 가는 그 점유율은 지금 유지하면 되는 거고요. 네. 이다현 선수가 어깨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활용을 하면서 분배되는 그런 그 패턴 플레이가 필요하려 보입니다. 네, 현대건설까지도 이 양 팀의 경기 세터 맞대결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부는 KB손해보험과 대한항공이 맞대결을 갖게 되는데요. 먼저 KB손해보험은 이번 또 강호 대한항공을 상대하기 전에 이 직전 경기 그래도 분위기를 끌어올렸어요. 네, 특히 직전 경기에서 비에나 선수가 돌아오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죠. 네. 이번 시즌에 KB손해보험이 이 대한항공을 만나면 좀 경기를 허탈하게 치거나 한 세트밖에 못 빼앗거든요. 네.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력차가 있기는 해도 경기력 면에서 조금 더 따라가는 필요하고요. 지난 맞대결에서는 일단 외국인 선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일단 이번에는 비에나 선수가 돌아옵니다. 비에나 선수가 직전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부상 때문에 조금 걱정이 있었는데 다 씻어버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비에나 선수가 이 대한항공에서 뛰었던 선수잖아요. 네. 동료들의 패턴, 플레이, 습성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맞대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감을 갖고 경기에 들어갈 것 같고요. 이 대한항공이 선두지만 최근에 그래도 흔들리는 모습이 조금씩 있습니다. 리시브가 좀 불안정할 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데 KB손해보험은 이 점을 좀 잘 공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도 이 공략 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두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4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분명히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약한 모습이 지점들이 나오기는 네. 합니다. 이번 4라운드만 봐도 5경기 중에 풀세트가 3번이었습니다. 굉장히 특히나 세트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슬아슬하게 이어가지만 그래도 쉽게 지지 않는 이 저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스쿼드가 또 폭넓기 때문에 임동혁, 유강우 선수가 이 위기 때마다 들어가서 분위기를 바꿔주고 또 리드를 다시 가져오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은 사실 이 선두로 이제 우승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부터는 좀 페이스를 유지하고 또 경기력을 좀 관리하고 좀 부상 방지하고 이런 게 중요할 텐데 일단 이 경기만 잘 넘기면 8일간의 휴식기에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5라운드를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 경기 또 비에나 선수를 필두로 또 양 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한 두 분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1월 24일 화요일 설 연휴 마지막 날 V리그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